안녕하세요. 이면우입니다. 그동안 등교 수업으로 인해서 한동안 유튜브를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 정확히 이제 일주일 뒤죠. 중간고사 역사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동안 온라인 수업도 했었고 또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등교하자마자 시험을 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보강하게 될 내용은 개항과 개화 정책인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차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크게 3개의 강의로 나뉩니다. 1강 흥선대원군, 통치체제의 정비, 통상수교 거부. 2강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3강 개화정책, 개화파와 위정척사운동의 갈등, 그리고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1강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의 정비와 통상수교 거부정책.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의 정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동 김씨는 조선 말기에 세도 정권으로서 왕의 외척 가문입니다. 이들은 왕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친척으로서 권력을 쥐고 난 뒤에 왕이 크고 나서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똑한 왕족을 많이 견제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좀 뒤떨어지고 멍청한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야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안동 김씨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멍청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또는 안동 김씨의 바지가랑이를 기어 다닌다거나 이렇게 안동 김씨의 견제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 왕은 바로 고종입니다. 대원군이라는 직책은 자신은 왕이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내리는 직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대원군이라는 직책과 권력을 쥐고 난 뒤에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합니다. 시험을 쳐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는데 대전회통은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법전입니다.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이 서원은 각 지역마다 있는 학교인데요. 서원은 한 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서원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못 거두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원에 있는 양반들, 즉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양반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마을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흥선대원군은 세금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양반들이 공부도 잘 안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공자가 되살아난다 하여도 나는 이 서원을 철폐하겠다 하여 전국에 있는 서원 49개를 남기고 모조리 철폐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정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었겠죠. 다음으로는 삼정을 바로 잡습니다. 삼정이란 3가지 세금 제도라 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세금입니다. 이 토지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세금을 더 많이 낸다거나 적게 내는 건데, 조선 말기에는 토지가 많든 또는 아예 없든 간에 토지 세금을 엄청 많이 물려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주 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합니다. 양전, 토지를 측량하다 라는 뜻이죠. 양은 측량하다, 저는 밭전자니까 땅입니다. 양전을 실시하여 토지의 양에 따라서 그 면적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금 제도로는 군포가 있습니다. 군포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내는 포, 비단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군포를 많이 냈었는데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권 계층이었기 때문이죠.
흥선대원군은 이를 이제 문제시 여겨 양반도 백성과 똑같이 군포를 내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아까 위에서 서원도 그렇고 이 군포 문제도 그렇고 양반들의 불만이 아주 심해졌겠죠. 세 번째로는 환곡제도가 있는데, 이 환곡제도는 백성들이 봄에 먹을 곡식이 없을 때 나라에서 곡식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 백성들이 그 봄에 빌렸던 곡식과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나라에 갚는 그런 복지제도였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됩니다. 마치 지금의 사채업자처럼요. 예를 들어서 이 환곡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이 이자를 굉장히 세게 물린다거나 또는 곡식을 빌려줄 때에 이 곡식의 절반을 모래로 채워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를 못 믿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그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마을의 관리가 아닌 그 마을에서 도덕적이고 인망이 깊은 그런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창제인데요. 사가 개인사고, 창은 창고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경복궁을 다시 한번 건립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왕이 살고 있는 본진 같은 그런 궁궐인데 이러한 경복궁이 없었다면 왕실의 기강이 무너진다 하여 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복궁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복궁을 세우려면 이 경복궁 안에는 정말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건물들을 많이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 내가 원해서 납부하는 기부금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원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강제로 삥을 뜯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 발행했던 엽전, 이 상평통보의 가치에 100배가 있는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인 당백전을 발행하자 물가는 한없이 치솟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통상, 서로 통한다. 그리고 수교, 손을 맞잡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정말 싫어했고 조선 안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냐면요. 먼저 병인양요가 있습니다. 병인년도에 서양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 원인으로는 병인 박해가 있습니다.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를 믿었던 우리나라 조선인 신자들도 많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천주교는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죠. 조상신을 모십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제사의식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신은 하나님 단 한 분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효입니다. 효의 발현인데요. 왜냐하면 조선은 성리학적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성리학을 비판당했다고 생각한 양반들은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반의 입장에서는 양반이나 또는 저렇게 천한 노비나 똑같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성리학적 신분 사회였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 천주교를 탄압하자 프랑스는 강화도를 침략했고요. 우리는 프랑스군을 격퇴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후퇴하면서 외규장각 도서와 보물을 약탈해 가는데요. 외규장각이란 원래 서울에 규장각이 있습니다. 조선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이었죠. 그런데 이 규장각은 강화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규장각과 강화도의 규장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강화도의 규장각은 바깥 외자를 써서 외규장각이라 부릅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는 이때 빼앗아갔던 우리의 도서와 보물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그냥 자기네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오페르트는 본래 독일인 상인입니다. 독일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조선의 최고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에는 보물이 있을 것이다 하여 도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랑 교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이 시체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랑 교역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버지의 남면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가뜩이나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고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신미년도에 서양인들이 소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정말 다행히도 신미, 이 안에 미국이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배인데요. 미국 군함입니다. 이 미국 배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거슬러 와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 평양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자 여기에 화가 난 평양 사람들이 이 군함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 배가 침몰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은 강화도로 침략을 합니다. 강화도로 침략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강화도가 조선의 수도인 한양으로 들어오는 바로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군의 저항이 거세자 미국은 철수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척화비란 다른 나라와의 교역, 즉 통상수교에 대한 거부 의지를 드러낸 비석입니다.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전국에 수십 개를 세워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아내어 우리 민족을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강 강화도 조약 시작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있기 전 국내의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개국론. 통한다 상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통하기 위해서 개국, 나라를 열자는 의견입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박규수가 있는데요. 부국 강병을 위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력한 병사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통상수교를 거부했던 흥선대원군이 이제는 물러나고 그의 며느리였던 민씨, 명성황후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운요호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은 운요호라는 군함을 강화도 앞바다에 보내어 강압적으로 조선과 통상수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맺은 이 조약이 강화도 조약인데요.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문제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자주국가,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국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침략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뒤에 있던 청나라가 아무래도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가이다 라고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해줍니다. 3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부산, 인천, 원산 이 3개의 항구를 개항하여 공식적으로 우리와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치외법권이 정말 불평등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는 그 일본인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 일본인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법에 의해서 집행당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안가를 일본이 이제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건데요.
일본은 왜 이 해안가를 측량을 하려고 했냐면 나중에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때 어디가 배를 정박시키기가 좋은지 그리고 어디가 침략해 오기 좋은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안 측량권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도 부속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상품이 이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곡, 우리의 곡식이 무제한적으로 유출됩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러한 불평등함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일 통상장정을 다시 맺게 됩니다.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 세금을 부과하고요. 방공령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방공령이란 지방관이 곡물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백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먹을 곡식이 없는데 일본에게 곡식을 무제한적으로 유출당한다면 백성들이 정말 피폐해지겠죠.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이 바로 방공령입니다. 이 방공령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일본과 맺은 조약이었다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청나라는 이렇게 일본이 야금야금 우리를 침략해오자 불안한 나머지 미국을 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견제하도록 합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정말 불평등한 내용인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분은 일본보다는 좀 낫죠. 그런데 여전히 치유의 법권을 인정하고 최혜국 대우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최혜국 대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최혜국 대우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다른 나라랑 우리가 조약을 맺었을 때에 다른 나라에게 유리한 조항을 주게 된다면 그 유리한 조항을 미국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가 정말 무서운 불평등한 조약 내용입니다. 3강 개화정책. 자, 이 개화정책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화란 개, 연다, 화, 그들처럼 되자라는 말인데요. 항구를 열어서 서양인들처럼 되자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개화 정책을 총괄한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구식군이 말고도 이제 새롭게 신식군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신식군대를 별기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는 영선사, 미국은 보빙사입니다. 이 각 나라와 사절단의 이름들을 잘 매칭해야겠죠. 두 번째, 위정척사 운동. 위한다, 정, 바른 것을, 바로 성리학입니다. 척, 배척한다, 사악한 것, 서양의 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은 양반 입장에서의 주장이 강합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18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4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1860년대에는 대표적 인물로는 이항로가 있습니다. 이항로는 통상수교를 반대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일체 반대하자는 거죠. 1870년대에는 개항을 반대합니다. 항구를 연다, 즉 공식적으로 교역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겁니다. 최익현은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외란 일본입니다. 양은 서양, 즉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기 때문에 절대 일본에게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과 이제 개항을 하게 되죠. 1880년대에는 개화를 반대합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이만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남 만인손은 영남, 지금은 이제 경상도인데 영남 지역의 만인,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개화를 반대했다는 거죠. 1890년대에는 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의 그 의병이 맞습니다. 세 번째, 이모군란. 이모년도에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이 벨기군에 비해서 구식 군인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급이라든지 또는 무기, 복장 이런 것들, 이런 하나하나의 차별을 받던 구식 군인들은 월급이 1년 이상 미뤄지게 됩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결과 1년치의 월급을 받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모래였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구식 군인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는데, 갑자기 왜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관이 몰고 있는 관청입니다. 왜 여기를 습격하게 되었냐면, 이 구식 군인들은 직업은 군인들이었지만 그냥 신분상으로 봤을 때에는 하층민입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강화도 조약에서 봤었죠. 일본이 우리의 곡식을 무제한적으로 빼갔었다고.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불만이 아주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벨기군을 훈련시켰던, 그러니까 이 신식 군대들을 훈련시켰던 장교들이 주로 일본인들이었는데, 이 일본인들이 구식 군인들에게 차별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구식 군인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시고 옵니다. 명성황후, 즉 민씨는 이미 도망을 치고 없었죠. 도망을 치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이렇게 까랑까랑한 흥선대원군보다는 민씨가 좀 더 만만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고 이모군란을 진압합니다. 민씨는 다시 재집권하게 되죠.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이모군란, 이 난을 진압했다 하여 더욱더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던, 그러니까 이 공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보강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강은 없습니다. 이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보여줬었던 그런 드립이라든지 그런 편집 기술, 그리고 제 얼굴도 안 나와서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지난 그런 영상보다는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치세요. 감사합니다.